네, 최민 교수입니다. 이번 텀에서 알아볼 건 바로 컴퓨팅 사고 프로세스. 지난 이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으로 컴퓨팅 사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측면.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과거 산업혁명이 뭔가 이제 1차, 2차, 3차를 거쳐오면서 과거에는 좀 단계별이고 장기적인 변화가 계속 요구가 됐다면 지금은 너무 급박해요. 하나하나 변화에 빨리빨리 대처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어떠한 국가를 비난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보면 이 코로나 사태에서 응대하는 국가들의 행동 패턴을 보시면 어느 쪽이 더 좋냐 나쁘냐 보다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니면 해결하기 위해서 더 유리한가 이런 측면은 나타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유럽에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좀 낭만적이거나 그 서로 교류를 한다던가 대화라든가 분위기라든가 감성적인 측면이 되게 강해요. 반면에 우리나라 하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할 때 제일 많이 떠올리는 게 뭐겠습니까? 빨리빨리죠. 빨리빨리. 어떻게든 더 빨리빨리 무언가를 하자라는 측면. 근데 이게 뭐가 좋다 나쁘다 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한 사고 빨리빨리 뭘 정리를 해서 그 다음 문제 해결을 하자 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유리한 게 분명히 있죠. 반면에 그 감성적이고 낭만적이거나 아니면 교류를 하는 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핵심인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 사회에서 현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컴퓨팅 사고 프로세스라는 측면을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전제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컴퓨팅 사고 프로세스의 모든 전제는 가장 합리적이다, 가장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기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람은 합리적인가, 효율적인가? 대부분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정적인 측면을 아예 100% 놓긴 힘들죠. 보통 그렇게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얘기를 듣겠죠. 현실에선. 감정의 교류가 인간만의 혹은 감정적인 측면에 영향을 받는 게 인간만의 특권 혹은 인간만의 특징 중에 하나라면 컴퓨팅 사고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고려한 것보다 실제로 합리적인가? 가장 논리적인 측면이 있는가?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효율적인가? 군더더기가 없는가? 쓸데없이 돌아가지 않는가? 최선의 선택인가? 라는 측면. 이걸 즉각적으로 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측면이 항상 옳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컴퓨팅 사고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사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긴 하지만 항상 옳다라고 하긴 힘듭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까지 이제 고려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예요.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을 회사에서 잘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을 케어하는 게 좋은가 도태시켜 버리는 게 좋은가 라는 측면이에요. 이건 그냥 한 번에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무조건 도태시키는 게 좋다. 아니면 이 사람을 잘 변화시켜서 더 좋은 인재로 만드는 게 좋다.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이 사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뭐가 더 효율적이겠는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효율이 있을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율이 있을 거예요. 혹은 만약에 이 사람을 뭐 퇴직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뭐 소송을 걸거나 뭐 이렇게 되면 부당하게 퇴직을 당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나가는 돈과 뭐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사람 사회에서는 이러한 측면 여러 가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팅 사고라는 건 이런 것들을 다 총괄했을 때 결국 최종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측면이 무엇인가? 이걸 기준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이러한 컴퓨팅 사고 프로세스는 크게 4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요. 이 4가지는 분해, 추상화, 패턴, 알고리즘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죠. 이제 좀 말 자체가 좀 거슬리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분해부터 한번 가봅시다. 분해라는 건 지금 여러분이 무언가 조립한 걸 이제 분해한다 이거보단 복잡하고 어려운 여러분에게 닥친 어떠한 문제 자체를요 처리 가능한 문제로 분할하는 거예요. 분할. 어떤 예시가 가장 좋을까요? 조립 설명서
혹은 여러분이 핸드폰 처음 받았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제품 설명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떠한 이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분해라는 게 실제 기계를 분해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일을 순차적인 측면 혹은 그걸 이 조합을 이제 구분해 본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죠. 보통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측면에 있어서 학생들이랑 소토적인 얘기를 할 때 보면 디자이너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제일 힘든 고객, 뭐 홈페이지 같은 거 제작하거나 어떤 블로그를 만들 때 제일 힘든 고객은 누군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쁘게 만들어주세요 라는 이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 이쁜 기준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 사람이 말하는 이쁜 게 메뉴는 어떻게, 내용은 어떻게, 색깔은 어떻게, 이걸 다 현실 가능한 어려운 문제, 이쁘게라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처리 가능한 영역대로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획서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분할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단계 혹은 어떠한 측면에서 현실 처리 가능한 것, 처리 가능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실제 수행이 가능한 것, 이런 것들로 업무 자체가 다 카테고리가 되거나 아니면 다 구분이 되거나 이런 측면이 아주 자연스럽게 구성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제목이 나왔을 때 우리가 글로 쓴다라고 쳤을 땐 큰 제목이 있을 때 그 하위 단계의 목차, 이걸 마인드맵 형태로 구성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해, 컴퓨팅 사고의 프로세스에서 분해라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추상화입니다. 추상화. 추상화라는 건 문제 해결을 함에 있어서 관련 없는 것들, 필요 없는 것들, 혹은 악영향을 주는 이런 것들은 다 배제하고 중요 정보에만 초점을 거기에 딱 맞추는 거예요. 카테고리를 중요 정보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너무 쓸데없는 사고를 많이 해요. 필요 없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공부를 할 때도 뭐가 카톡 같은 게 오면 방해가 되잖아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필요 없는 요소들을 다 배제하고 중요 정보, 그 핵심 정보 위주로 움직인다. 바로 이게 추상화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좀 이 측면이 우리 아까 2주차 처음 수업에서 시작했던 빅데이터 혹은 검색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바로 패턴이라는 거죠. 패턴. 자, 패턴이라는 건 뭐냐면 얼마나 효율적인 문제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유사성이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사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경험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겠지만, 패턴화한다라는 건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경험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건 왜? 이미 내 사고방식이나 내 경험이나 일 처리하는 방식이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꼰대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답답해 보이는, 젊어 보이는 사람들이 되게 답답해 보이는 그러한 비효율적인 일들을 왜 하느냐? 실제로 그게 패턴화돼서 이렇게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게 경험적으로 안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패턴화된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이미 살아오면서 어떠한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아주 내재적인 측면에서 패턴화가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오늘 컴퓨터 사고에서의 패턴은 뭡니까? 이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패턴, 그걸 확인하는 게 바로 이 패턴 인식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과거의 성공 사례 혹은 성공 패턴을 기반으로, 이 측면이 바로 세 번째 패턴 인식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뭐겠습니까?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우리가 지금 앞선 단계 있잖아요. 분해라든가 사고 구성이라든가, 그러니까 추상화라든가 패턴이라든가. 분해는 다 이제 쪼개놓는 거라고 치면, 추상화는 핵심 정보에 집중을 하는 것이고, 패턴은 여기서 성공의 루트를 찾는 거예요. 그럼 알고리즘은 뭐냐? 실제로 운영하는, 실제로 그 아웃풋, 맨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그 순서를 짜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이제 수학이라든가 뭐 구조도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제 순서 구조화
구조화되는 측면 있잖아요. 뭐 동그라미 여기 옆에 있는 그림처럼 약간 이제 뭐 마른 목걸이라든가 이제 시작과 끝이라든가 이걸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측면을 정리하는 과정, 순서를 정하는 과정이 바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계적인 측면의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상에서 이걸 다 해요, 여러분. 근데 이걸 구조화했을 때 뭐가 좋은가? 그러니까 패턴화할 수 있는 거죠. 구조화가 됐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옷을 만들어야 돼요. 옷을 만들어야 돼요. 이 원단으로 하려고 했어. 그런데 이 원단이 없어. 못 구하는 상황이야. 근데 이건 지금 결론까지 언제까지 이걸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 대체물을 찾아야겠죠. 더 나은 원단은 없는가 뭐 해서. 그 다음에 중간에 뭐 할 때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부재자가 없어. 아니면 뭐 대관이 안 돼.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 순서, 이게 됐을 때와 안 됐을 때의 차이들을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그걸 막상 다쳤을 때 우리는 경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응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구조화했을 때 뭐가 중요한가? 이게 구조화되면서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 자체가 구조화되면서 그리고 익숙해지면서 이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행동뿐만 아니라 이 업계에 있는 혹은 이 부분에서 당신의 행동 패턴 혹은 성공 라인을 보면서 유사하게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빅데이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당신만의 성공이 아니라 결국 모두의 선을 위한 형태의 알고리즘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랬을 때 데이터로서 더 의미 있는 아웃풋, 결과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번 시간에 이 인공지능에 관련된 측면과 컴퓨팅 사고에 대한 측면, 그 다음에 컴퓨팅 사고 프로세스에 대한 측면을 확인해 봤는데요.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 이 측면은 아마 이 사고 실제 코딩까지는 안 들어갈 확률도 높으니까 아마 이 사고방식을 반복하는 연습을 많이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익숙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고 자체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컴퓨팅적 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컴퓨팅 사고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가 요구하는 이 사고적인 측면을 우리가 같이 감안을 해서 우리 스스로의 사고를 조금씩이나마 적응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사람으로 변할 필요는 있겠죠. 네, 이렇게 두 번째 2주차 교육을 마무리했고요. 자, 추가적인 질문이라든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마찬가지로 출석은 댓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